2024학년도 대학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가족과 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각 시험장에 입장했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입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조업 성장 둔화와 인재 유출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부 강남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는 한편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서경방송과 진주, 사천상위가 올해도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천 대진 일반 산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입주 의사를 밝힌 SK 에코플랜트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서 사업자와 환경단체, 지자체, 주민들 간에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사천의 한 영농조합이 개발한 전통주가 경남도가 마련한 으뜸주 선발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우리쌀과 전통 누룩으로 빚은 술에 대나무를 활용해 지역 특성까지 살려 눈길을 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19곳의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가족들은 물론 선생님과 경찰관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했습니다. 수능날 하루 풍경을 담았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능 시험장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가는 수험생들. 차에서 내려 아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꼭 안아주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멀리서부터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오던 아버지는 아들과 사진을 남기고 번쩍 들어 응원을 전합니다. 전화 와봐. 화이팅! 왜 이래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아들 시험 잘 보고 사랑해. 현준아, 3년 동안 열심히 한 노력이 이번 시험으로 너의 앞날을 밝혀줄 거야. 현준아, 너를 믿는다. 그리고 항상 응원한다. 벽에 붙어있는 시험실 안내도와 수험 번호를 함께 비교해 보기도 하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간 자녀를 뒤로 한 채 돌아 나오는 어머니는 딸 생각에 목소리가 떨립니다.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여지까지 했던 거 잘 실수 안 하고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4년 만에 치러진 마스크 없는 수능에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도 시험장 앞으로 찾아와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실력 발휘에 최선을 다해서 역량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도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시를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주시 지편면에서는 버스를 놓친 수험생이 순찰차를 타고 12km가량 떨어진 시험장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마다 학생들마다 추운 날씨에도 긴장감 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생각도 나곤 하는데 긴장하지 말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여태껏 공부했던 거 놓치지 않고. 수능 시험장 인근 사찰엔 수험생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시험을 치고 있는 자녀만큼은 아니라도 많이 긴장된 상태지만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떨리진 않는데 애 시험이 있으니까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볼 거라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동안 고맙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어.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하루에 쏟아내야 하는 수능날.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 현장에 지원을 나온 사람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성적표가 나온 이후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각 전형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입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능 4교시가 끝난 오후 4시 40분 무렵 시험장 밖으로 하나둘씩 모습을 비추는 수험생들. 얼굴엔 수능이 끝났다는 홀가분함과 만족감, 아쉬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화학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생명과학이 저는 좀 잘 본 것 같아요. 일단 그냥
계속 게임하면서 애들이랑 밖에서 놀고 지낼 것 같아요. 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올해 경남의 수능 1교시 결시율은 9.97%, 2,8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22%포인트 줄어든 수치인데 경남교육청은 정시 모집에 집중하는 졸업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출제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8일엔 정답이 확정 발표되고 최종 성적표는 다음 달 8일에 나옵니다. 성적표가 배부되고 나면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됩니다. 수시 모집은 논술, 면접, 실기 등 전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시 모집의 경우 각 군별 접수 일정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각 지원하는 학교마다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형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의 경우 오는 12월 14일까지 수시 전형이 실시되고 전문대는 이달 24일까지 수시 2차 원서를 접수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21일 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내년 1월 3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 전형은 가군 1월 9일, 나군 17일, 다군 25일부터이며 2월 6일까지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정확한 모집 기간과 지원 방법은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조업 악화에 더해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경남 기업의 위기가 여전합니다. 서경방송은 지역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주와 사천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기업 활력 기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업황 악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은 경남의 경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의 1인당 개인소득 순위는 가장 최근 발표인 2021년 기준 15위로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10개 단위나 내려간 수치입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경남 전체 지역 중 차지하는 면적은 절반에 달하지만 지역 내 총생산은 20% 수준에 불과해 경기 침체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지난해 서부 경남의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로 지역 상공계와 언론이 손을 잡았는데 올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경방송은 진주 상공회의소, 사천 상공회의소와 함께 방송과 뉴미디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활력기업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이 방송되고 난 후에 주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지역민들이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올해는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우주, 항공, 방산 분야의 기업이 지역민들을 찾아갑니다. 서경방송 뉴스와 유튜브 콘텐츠, 지역기업 활력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재 기업들이 가진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를 비롯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기업 경쟁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 수급난에 처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번 지역기업 활력기업 프로젝트 진행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과 진주 사천상의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 야구장이 개장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5일 야구 동호인과 체육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사용된 공설운동장 야구장은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새로 조성됐습니다. 진주시는 기존 마사토로 이루어진 야구장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비구 방지용 휜스와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내년부터 맨발 산책로 조성에 들어갑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사천시는 용강동 용두공원과 산안면 월성공원을 시작으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발 산책로는 지난 10일 사천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서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함양군이 탄소 중립 방향 및 향후 과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50 함양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군민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제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과 탄소 중립을 위한 축산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43만여 톤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그라드는 줄 알았던 사천 대진 일반 산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새로운 산단의 사업 계획을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와 논란의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봅니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SK에코플랜트가 새롭게 밝힌 계획은 앞서 발표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제조업으로 승인받은 대진 일반 산업단지의 업종을 전환해 산단 절반은 재활용 관련 기업에 일반 분양하고 나머지 절반은 SK에코플랜트가 하루 200톤 규모의 소각장과 144만 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지난 5월까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7일 설명회에서는 산단 전체를 SK에코플랜트가 쓰되 2.6만 평은 2차 전지 재활용으로 나머지 1.9만 평은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쓴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소각장 규모는 하루 200톤에서 100톤, 매립장 규모는 144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변경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산단 전체를 사용하는 것과 2차 전지 재활용업을 추가한 것 외에는 기존 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파쇄 후 녹여서 배터리 속 니켈, 리튬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또 하천에 설비를 갖추면 아시아 전체에서 배터리 물량을 수입해 재활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천남해 하동환경운동연합은 대진 산단이 국제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다시금 환경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SK에코플랜트는 어떤 입장인가요?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과 개선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오염을 막을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는데요. 전북 새만금 지구에는 2차 전지 관련 업체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북에서도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산성 측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인 곤양에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면서 SK에코플랜트의 계획을 환영하고 있고요. 이 논리의 기재에는 대기업을 믿어보자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 계획의 본질은 대진 산단 전체를 폐기물 처리장화하는 데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역이 또다시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 짚어주시죠. 대진 일반 산업단지의 폐배터리 재활용 단지 겸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전환 여부는 결국 사천시 판단에 달렸습니다. 사천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서류 접수 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산단계획 변경과 업종 코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조업으로 승인한 산업단지의 대규모 매립장을 허가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되는데요. 업종 변경이 있을 경우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장 불허 결정과 달라진 이유를 사천시가 설명해야 하고요. 타 민간 산단의 폐기물 처리 업종 전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천시는 주민 여론을 감안해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둘러싼 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강포만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타오른 논란의 불씨. 사천 대진 산단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남 GP직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가 지역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으뜸주 선발 대회를 가졌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사천의 한 영농조합이 수상을 했는데요. 우리 쌀과 전통 누룩으로 빚은 술에 대나무를 활용해 지역 특성까지 살렸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로 길게 뻗은 대나무가 빼곡히 널어서 있습니다. 새소리에 맞춰 춤추듯 가느다란 잎이 살랑거립니다. 대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사천시 곤양면의 한 대나무 숲입니다. 3대째 키우고 있는 대나무 숲은 1만 평에 이릅니다. 여기에 계약 재배되는 대나무까지 더하면 모두 10만 평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소 배출량이 일반 나무에 비해서 3배 이상 우수하다고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대박고을은 이런 대나무 숲을 정비해서 건강한 대나무 숲을 가꾸고 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죽순이나 대나무 수액, 대잎을 활용해서 대나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나무 전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죽순을 주로 생산하던 강태욱 대표는 6년 전부터 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잎을 활용한 술은 올해 경상남도가 처음 개최한 전통 어떤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약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술은 자연적인 발효를 했다는 겁니다. 자연에 맡긴 발효. 효모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깊은 맛 그리고 그 풍미가 나타나고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자신 있게 건넬 수 있는 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강 대표의 철학입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밑술을 3번 나눠 발효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중 제품이 며칠 만에 생산되는 것과 달리 60일의 좋은 숙성을 거쳐야만 대박고을의 라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쌀과 물과 누룩으로 술을 빚는 것은 술 빚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쌀과 물과 누룩으로 술을 빚고 그 술의 가치를 알아주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으뜸주 선발대회에서 이름을 알리며 증류주와 청주까지 제품 확대에 나선 영농조합법인 대박고을. 강 대표의 고집이 지역 정통주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경상국립대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1일 특강 강사로 나섰습니다. 조 시장은 16일 경상국립대 대경학술관을 찾아 미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인프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서는 진주의 전략 사업인 미래 항공기체 산업과 우주 산업,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생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교사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선 벌금 5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16일 오전 10시 10분쯤 사천시 곤명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의 보일러 설비를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 두꺼운 외투를 급하게 꺼내 입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며칠 만에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오는 널뛰기 날씨를 보이면서 감기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그리고 수면 시에도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는 종일 맑고 구름 많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3도, 남해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부산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오후부터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방무가 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금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2도를 밑돌며 겨울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3, 2, 1, ignition, and liftoff. The SpaceX transporter now. Stage 2 ignition. Stage 1 boost pad startup. We are in the boost back burn of that first stage vehicle, and then use a final burn, the landing burn, to fairing separation confirmation.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